자, 반갑습니다. 식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장전 준비고요. 바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를 지금은 좀 봐야겠죠. 나스닥 선물이 아까만 해도 좀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또 마이너스로 찍혀 있네요. 왔다 갔다 거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 상태는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UBS가 CS를 구제해줬죠. 그런 좀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이 사태 자체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그 경향이 또 뭐냐? 자, 골드 가격이 2,000은 넘었습니다. 2,000은 넘었고 지금 조금 찍고 밀려 있는 상태인데 또 지금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플러스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또한 현금 대체제 디지털금 비트코인 또한 아이고 이렇게 시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지수인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또 재료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를 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을 조금 간략하게 보자면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에코 프로 시리즈의 악재 때문에 뭐 압수수색 이런 의심된다 이런 거 있었죠. 주가 조작 막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파락을 심하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싹 다 땡겨서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싹 다 개파락을 했지만 싹 다 올려준 모습입니다. 참 대단한 섹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죠. 대신에 로봇 뉴스들이 판을 쳤었는데 갭을 딱 뜨고 그대로 싹 다 밀려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하지만 또 오늘 밀려줬으니까 내일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이런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런 걸로 좀 분석하면서 내일을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자,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진핑 방러 지금 뭐 들러져 있죠. 20일부터 지금 또 가 있죠. 또 뉴스가 여러 가지 뜨고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데모가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지금 좀 시세를 주고 밀린 상태이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는 특이하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날 데이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고 오늘 좀 시세를 뚫어주면서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매매를 좀 못했는데 해야 됐었는데 사실 좀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소멸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근데 조만간 또 오르면 오르는 건데 재료 소멸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좀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는 뭐 개별 뉴스가 붙었었죠. 박셀바이오 뭐 전임상 AACR서 발표 4월달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뉴스가 4월 16일 아마키에서 발표된다 하죠. 4월 16일까지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모멘텀이 꽤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박셀바이오는 4월 16일까지는 좀 구경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셀바이오는 좀 봐야 되는 종목인 점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옮길게요. 대통령실 저출산위 이것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 꿈비도 오늘 계속해서 시세를 줬습니다. 꿈비도 오늘 SMG 엔터도 조금 시세를 주고 꿈비도 개파락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세를 5%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7% 정도의 시세를 줬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세 많이 줄 줄 알았는데
한 3만원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 요때 걸었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사기만 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슬슬 뉴스가 붙기 시작합니다. 윤석열표 저출산 대책 나온다. 보시면은 윤석열표 대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저출산위가 안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렇기 때문에 열리면 거기에 대한 또 시세를 슈팅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대장으로는 당연히 꿈비를 보겠죠. 꿈비도 차트가 좋습니다. 돌파하기에 굉장히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 차트입니다. 네. 자, 꿈비 이렇게 볼 거고. 자, 국회 보건복지위 21일 비대면 진료 논의한다. 이 몇 시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21일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몇 시에 개최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세를 좀 거의 안 좋습니다. 보시면 유비케어, 인성정보 요 두 개가 가장 세죠. 요렇게 순서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인성정보가 좀 대장하는 역할인데 사실 대금도 거의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유비케어를 매매한 상태이고 아직 매도는 안 한 상태입니다. 들고 있어요. 네. 한번 슈팅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도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죠. 꽤 밀려있는 자리입니다. 꽤 밀려있는 자리라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바라보고 매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흐를런지 내일 또 논의는 언제 하는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무슨 뭐 좀 좋은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뉴스가 붙어서 더 높게 갈 수도 있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좀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AI는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MDS 테크인데 오늘 갭 좀 떴다가 밀린 상태.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해서 저는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AI랑 로봇은 전체적으로 좀 밀려주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셀바스 S퀘어가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네요.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나스닥이 좋게 마감하면은 AI나 로봇이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MDS 테크를 가장 먼저 볼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대장주들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셀바스 S퀘어, 셀바스 A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고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눌림이 크게 된 것도 아니고 시세를 좀 주기도 했고 어떻게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꼭 매일매일 봐야 되는 테마 중 하나 로봇이랑 퓨렉스는 오늘 갭 크게 떴죠? 갭이 19%가 떴습니다. 20%가량 떤 거는 굉장히 무섭다는 점. 그 다음에 뭐 거의 상한가를 찍고 쭉 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죠. 자,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기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매매는 좀 안 좋지 않나. 뉴스는 굉장히 좋긴 했는데 갭도 많이 뜨고 어쩔 수 없지 않나.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더 움직일 수도 있죠. 뭐 로봇도 이런 뉴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점. 뭐 크게 지금 볼만한 내용은 없지만 로봇 섹터도 AI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섹터죠.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또 땡겨줘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현대차, SPG 이런 거는 이제 좀 밀린 상태이고 또 내일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또 적당하게 좀 시세를 주고 조금 밀리고 다시 돌려주고
시가보단 낫지만 그렇게 좀 대금도 터져주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꼭 봐야 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밀렸어도. 네. 그 다음에 뭐 로봇 계속해서 보면 되고, 자 현대차에서도 또 로봇 뉴스가 있죠. 로봇 주시하고 있다. 현대차에서도 이 현대차 두 개가 SPG랑 SBB테크죠. 현대차에서도 로봇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뉴스처럼 올해 주총 중고차, 올해 주총은 23일 23일까지 중고차 또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가에 샀는데 좀 밀렸네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3일까지는 무조건 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붙더라고요. 보니까 중고차 진출 막바지 채비 2분기 판매 개시하나, 슬슬 뉴스들이 스물스물 붙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세를 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뉴스를 빌미로. 네. 차트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좀 밑자리입니다. 좀 밑자리고 충분히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빈살만, 네온시티죠. 한국건설.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자, 차트적으로 특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내려온 자리라는 점 충분히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것도 네옴시티도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눌림 자리 해볼만 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버텨주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좀 버텨주고 있지 않나. 그러면 또 매매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자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여요. 저는 요즘 사우디에서 바이오 투자 뉴스가 많이 나오죠. 바이오 투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미코가 시세를 꽤 많이 줬습니다. 많이 주고, 아이고. 미코가 꽤 시세를 많이 주고, 요런 것도 많이 주고 했죠. 네.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뭐 중국 게임 파노를 발급받았다 하는데, 이거 완전 개별주라서 조금 이걸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 차트적으로도 좀 특이점이 없긴 해요. 없긴 하고 좀 애매한 종목이지 않나. 지금 또 볼만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2차전지 봐야 되고, 섹터들, 그 다음에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요렇게. 그 다음에 저출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들, 그 다음에 AI, 로봇, 너무 볼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까지. 그 다음에 금가격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엘컴텍 이런 해칭까지 봐야겠죠.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은 조금 부각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위성, 스타링크 국내, 이런 것도 뉴스가 지금, 스페이스X 뉴스가 붙고 있죠.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시세를 좀 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스페이스 우주 뉴스가 좀 뜨긴 하는데 7년 후입니다. 금액은 큰데 7년 후라는 점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해서 좀 볼 수 있는 뉴스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저는 이렇게까지 봤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뭐 골드 가격, 그 다음에 나스닥이 또 어떻게 마감하는지 보시면은,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또 플러스로 돼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2차전지가 움직였는데, 그럼 2차전지에서 좀 매매를 했어야겠죠. 내일은 또 어디가 움직이는지, 2차전지 움직여줬으니까 뭐 이런 AI가 내일은 좀 오르지 않을까, 뭐 로봇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2차전지가 한 번 더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매매할지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시나리오대로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